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가 과연 있을까요? 단 3,000명의 병사들이 척박한 지형위에서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적군을 상대로 기적같은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일본군 지휘관들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밀고 오던 기세에 도취되어 행주산성의 조선군을 손쉽게 쓸어버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겠죠. 승리는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며 오만함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오만한 예상을 비웃듯 전혀 다른 결과를 써 내려갔습니다. 과연 어떤 비책이 그 거대한 병력 차이를 뒤엎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승리담을 넘어 상식을 뒤엎는 전략적 통찰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빛났던 인간적인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낸 작은 배의 항해와도 같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극복해낸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선사할 테니까요. 1592년 이 땅 조선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처참히 무너졌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예적의 칼날 앞에 조국은 속절없이 유린당했죠. 불과 20일 만에 도성의 문이 열리면서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던 한양마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임금은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이들의 눈빛에는 희망 대신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죠. 폐허가 된 도성, 곳곳에 쌓인 시신들, 멀리서 들려오는 일본군의 승전가는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런 절망의 시대였죠. 이렇듯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은 끝없이 기세를 올리며 조선 땅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거대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이압적인 조총과 날카로운 칼날들은 조선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남아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권율 장군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의병을 모아 예적에 맞섰던 굳건한 정신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병력은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된 전투조차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권율 장군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했죠.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병사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병력은 고작 3,000명 안팎, 거대한 일본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권율 장군은 이 작은 불씨를 희망의 등불로 키워낼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행주산성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지친 뒷모습에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장군의 굳건한 모습에서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걸었을까요? 어쩌면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할 행주산성은 겉보기엔 그리 유리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고도의 강가에 인접해 있어 적에게 포위되기 쉬워 보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권율 장군은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엔 이미 이 모든 불리함을 뒤집을 치밀한 전략이 그려져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행주산성의 지형이 어떻게 약점에서 강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뚫고 행주산성으로 향하는 권율 장군의 고뇌와 결단을 엿보았습니다.
병사들의 지친 발걸음은 희망을 향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도착한 행주산성은 겉보기엔 결코 유리한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고도의 한강과 인접해 있어 오히려 적에게 사방이 포위되기 쉬운 지형이었으니까요. 과연 권율 장군은 이 모든 불리함을 어떻게 뒤집을 심산이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엔 이미 이 지형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킬 기막힌 전략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먼저 강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은 자칫 적군의 포위망에 갇힐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권율 장군은 이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바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든든한 생명줄로 삼은 것이죠. 육로가 끊겨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서 강줄기는 마치 젖줄처럼 끊임없이 필요한 보급품을 성 안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는 장기전을 버텨낼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낮은 고도는 얼핏 방어에 불리해 보이지만 그는 이를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산성 자체가 그리 높지 않으니 여러 겹의 목책과 토로를 쌓아 적의 접근을 단계적으로 저지하고 좁은 길목마다 매복 지점을 만들어 적의 진격을 늦추는 지혜를 발휘했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민관의 단합된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주치마, 전설로 전해지는 민간인들의 활약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들은 치마폭의 돌을 날라 성벽을 보강하고 병사들에게 물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쌓여 적의 진격을 막는 무기가 되었고 그들의 땀방울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이처럼 권율 장군은 지형의 특성을 꿰뚫어보고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옹성 같은 방어체계를 구축했던 겁니다. 적군은 아마도 이 초라해 보이는 산성이 이토록 견고한 요새로 변모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조선군의 이러한 치밀한 준비를 비웃듯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진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수는 무려 3만, 조선군의 1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이었죠. 총과 칼,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일본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행주산성을 하룻밤 만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일본군이 파도처럼 밀려들며 성벽을 향해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조선군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쏟아지는 화살과 조총 세례 속에서도 병사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성벽을 지켰죠. 권율 장군은 성벽 위에서 침착하게 전장을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꺾일 때마다 직접 나서 그들을 독려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신무기인 화차를 투입하며 전장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화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화살과 돌멩이는 일본군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들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죠. 이는 단순한 무기의 힘을 넘어 지도자의 탁월한 판단력과 병사들의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지옥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권율 장군은 흔들림 없는 통솔력으로 병사들과 백성들의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벽 안의 모든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 적의 공격을 막아섰던 거죠.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조선군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 대신 초조함과 의아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싸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리고 이 기나긴 공방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본군은 자신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전개의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만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3천의 조선군을 손쉽게 제압할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자만심은 견고한 성벽과 그보다 더 단단한 조선군의 투지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성벽 위에서는 권율 장군이 불타는 전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병사들을 독려하고 침착하게 전황을 살피며 지휘봉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거대한 바위처럼 말이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일본군의 화살과 조총 세례에도 조선군은 굳건히 성벽을 지켜냈습니다. 병사들은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 속에서
오직 조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은 일본군에게는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조선군의 혁신적인 무기인 화차가 불을 뿜으며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자 일본군은 혼비백산하며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타는 화살과 폭발음은 적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일본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진격이 예상치 못하게 막히자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 대신 깊어지는 의문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은 언제쯤 끝날 것이며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갈증이었죠. 수많은 병사들이 행주산성 포위 공격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병사들은 극심한 갈증과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은 싸울 의지마저 앗아갔습니다. 지친 몸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이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기 위해 병사들이 서로를 밀쳐내며 아우성치는 모습은 한때 기세등등했던 일본군의 위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 진영의 혼란과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권율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군의 마지막 총공세가 좌절되고 전열이 흐트러지는 틈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군이 역습을 감행할 절호의 타이밍이었죠. 성문이 활짝 열리자 조선군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성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필사적인 투지와 승리에 대한 갈망이 번뜩였습니다. 갈증과 피로에 지쳐있던 일본군은 갑작스러운 조선군의 반격에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진영 속에서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합지졸처럼 흩어지는 적군을 향해 조선군은 맹렬하게 추격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행주대첩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죠. 병사들의 용기와 지휘관의 예리한 판단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전력 차이 속에서도 빛을 발한 치밀한 전략과 민관이 하나 되어 싸운 투지가 마침내 거대한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성벽 위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지친 병사들과 백성들의 가슴에 뜨거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앞에서도 굳건히 맞서 싸우면 반드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어주었죠. 성벽 위로 울려 퍼지던 승리의 함성은 단순한 전투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 땅에 그리고 지쳐 쓰러져 가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웅장한 교향곡과도 같았죠.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한 순간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굳건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여기에 더해 병사들의 헌신적인 용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돌을 나르며 힘을 보탠 백성들의 단합된 힘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던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맞서 싸웠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행주산성 전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그들의 땀과 눈물 속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되짚어본 행주대첩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또 다른 형태의 난관과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마치 조선군이 3만 명의 일본군 앞에 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행주대첩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눈앞의 거대한 위협에 압도되어 주저앉기보다는 먼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주어진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요. 마치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의 지형적 불리함을 역이용하여 강을 통한 보급로를 확보하고 낮은 고도를 방어에 활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을 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던 그 모습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발휘되는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행주대첩은 단순한 승리담을 넘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두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우리 역시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 행주산성 위에서 울려 퍼지던 승리의 함성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맞서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지혜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숨결과 같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